이번 시간에는 노동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노동의 의미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속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의 의미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속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지만 졸업을 하면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면 병원의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일터에서 혹은 일터에서 요구하는 장소에서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이란 걸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일부는 저축을 할 것이고, 일부는 옷이나 필요한 물건 등을 사기도 하고, 또 일부는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통해서 얻는 대가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일은 노동 혹은 근로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 즉 work는 인간이 생존과 욕구 충족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의미하고요. 노동, 즉 labor 역시 일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통, 고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육체적인 일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일, 노동, 근로라는 말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면, 일은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동물들에 비해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동이 몇 가지 점에서 동물들의 활동과 구별되는데요. 첫째, 인간의 노동은 본능적, 반사적이라기보다는 목적 의식적 행위입니다. 둘째, 인간의 노동은 머릿속으로 구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창조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셋째, 인간은 노동을 할 때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모 라페르, 즉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도 합니다. 넷째,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생산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이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사람의 노동이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지위에 따라 노동은 자아실현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자아실현과는 동떨어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도구나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노동 생산성이 낮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노동수단이 발전하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적은 시간 일을 해도 먹고 살만 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의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는 소수의 집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업혁명 이후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은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또 어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라파르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한 노동을 비판하면서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무산계급이 노동을 소명으로 여기며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그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남은 시간에 게으름과 축제를 즐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저서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현대의 생산 방식이 모두가 적게 일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과로하며 살거나 굶주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 자본가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동이 고통과 고생과 동의어가 되면서 오히려 놀이에서 인간의 특징을 찾으려는 시각도 생겨났는데요. 하위징하는 그의 저서 호모 루텐스에서 인간의 특징을 노동하는 인간이 아닌 놀이하는 인간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놀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즐거움과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문화는 놀이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생산물을 나누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 도구와 기술의 발달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면서 분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쟁에서 이긴 집단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이용해서 피지배 집단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노예제 및 봉건제 등 신분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생산 노동은 노예나 농노와 같은 피지배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시민이나 군주, 귀족 등 지배 계급은 이들의 노동의 산물을 착취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유럽의 경우 봉건 사회에서 분업이 발달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유재산을 축적한 소수의 부르주아지가 형성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어 부르주아지와 그들에게 고용되어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대량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이 점차 일반적인 노동 형태로 되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데요. 이처럼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만드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상품을 파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공장이나 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해서 만든 상품을 시장에 팔아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이윤을 취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에서 이윤 중 기계나 원료의 가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동자의 산물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가가 독점하는 상황을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력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자본과 노동자와의
자본과 노동 관계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팔리는 하나의 상품이지만 물건이 아닌 노동력은 노동자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이 공정하게 지불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불만을 가지면서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이, 노동자는 자본가의 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생산물을 팔아서 남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대적입니다. 그럼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골고루 많이 가져가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산량이 많아져도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다투기 때문에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본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기려 하며 반대로 임금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일을 시키면서 더 적은 임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성과급을 통해 노동의식을 고치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자본가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림으로써 좀 더 쉽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자본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배하거나 중소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골목 상권에 침투하는 것도 좀 더 손쉽게 더 많은 이윤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벌어들이는 이윤의 원천은 한편으로는 시장 지배와 한편으로는 노동 착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국가나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생산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산물을 자신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생산 조직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착취 없는 생산을 추구한다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계급 없는 사회 또는 평등주의 이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계약에 의해 임금과 노동력을 교환하는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자본가들에게 고용되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한 노동계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동력과 임금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만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경우도 보수를 시장에서 돈으로 지불받을 수 있을 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다양하며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동 중에는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담당해온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노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민활동이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사회적으로 가치가 큰 노동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노동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사노동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노동자는
자신이 직접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벌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일하기 위해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사 도우미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사노동을 맡기려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것은 가사노동이 그 자체로 가치 없는 노동이 아니라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노동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편 공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노동도 존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좀 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민노동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반면에 금융활동이나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에서 각종 시세 차익을 얻는 활동들은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돈이 늘 특정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장에서의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회에는 돈으로 평가받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다양한 노동이 존재하며 이러한 노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동의 의미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 발달에 따른 노동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